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좋은 아침, 돈 되는 아침 이렇게 말씀을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진짜 돈 되는 아침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계좌가 폭삭 속았수다. 예, 밤사이에 폭삭 또 변동성이 이게 좀 위아래로 좀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좁혀질 때가 되긴 했는데 또 어제 엔비디아 발 안 좋은 뉴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보니까 시뻘겋게 다른 기술주 섹터를 물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막판까지도 거의 뭐 4% 이상 빠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막판에 또 양봉 짱짱짱 올라오면서 한 3%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슈도 그렇고 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발언한 내용을 보면 관세가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는 표현이 이게 별로 안 좋죠. 경제에 치명적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안 좋다. 근데 이제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약간 또 그게 긍정적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계속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뭐 규제를 만들고 이게 거의 이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도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더불어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기술주들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한 건지 시장 내용이 이 변동성 장세가 여전히 끝나지 않는 가운데 그 폭도 우리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염두를 해둬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뉴스레터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누가 먼저 픽업 더 폰 이제 전화기를 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양국 간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죠. 중국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시고 지금 중국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건지 내부는 괜찮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 네. 우리 이제 약간 이렇게 큰 진폭에서 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다. 우리 예전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증시 하락에는 외바닥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쌍바닥. 증시 하락에는 쌍바닥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회복하는 시장보다는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또 한 번 훅 빠졌다가 그래요? 쌍바닥. 이거 쌍바닥을 3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리플 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네, 모르겠네요. 예. 어떻게 지금 다시 바닥을 향해서 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뭐 제가 느꼈던 최근에 오늘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한 패가 사실 저는 반도체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한 패가? 강한 패.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중국을 때리는 강한 패가 반도체였고 사실상.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패 중에 하나는 히토리였고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관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규제를 해왔고 뭐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대대적으로 정말 과거에는 뭐 이런 거 팔지 마라 저런 거 팔지 마라 요 정도 뭐 10나노 15나노 괜찮지만은 뭐 그건 이미 뭐 중국에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허가한 부분도 있지만 뭐 최첨단 반도체나 정말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AI 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규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전체적으로 싹 다 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예 그냥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패를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과 미국의 가장 강한 패를 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 가장 강한 패를 하나씩 내놓고 요게 만약에 협상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쟁으로 가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협상의 막바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그 이상 뭐 더 강한 패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파가 나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일부 AI 칩에 대해서 또는 AI 반도체 기업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과거에 AI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엔비디아의 가장 열광했던 부분은 사실 독점도 독점이지만 그 마진율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독점에 따른 마진율에 열광을 했던 건데 이런 마진율이 많이 꺾이게 된다면 과거에 정말 그 열광했었던 그 분위기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 퀘스천 마크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길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골이 깊어지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협상의 막바지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245%라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오늘도 뭐 제가 준비하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끝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입지도 있고 트럼프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물꼬를 트는 협상의 단계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시면서 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헤드라인가요? 지금 자체는 전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상황을 전망하는 건 정말 진짜 어리석은 짓인 것 같고 네. 어떤 뉴스들이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핀비즈에서 우리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는 1.7%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마지막 조금 그래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나스닥은 3%대 하락을 했고 장중에 4%까지 하락을 했었던 그쵸. 낙폭을 조금은 그래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P 500 2.24%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0.96%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러셀 2000 지수는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고 엔비디아가 사실 뭐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다가 예, 마이너스 6.8%로 종가 마감으로 이제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애플 마이너스 3%, 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 마이너스 3%대에서 4%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다시 또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4.94%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고 에너지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기업은 상대적으로 좋았네요. 이제 이란에 대한 이란산 원유를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유가가 이제 좀 상승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P 500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그냥 뭐 스파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파이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큰 반등 이후에 오늘 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은 좀 밑꼬리를 좀 달면서 마지막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여러 내심 좀 저는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이제 지금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것을 전망하기는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12시간 그 H20을 판매한다는 규제하겠다라고 12시간 전에 네. 엔비디아에게 모든 것들 허가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크게 제공하겠다라는 백악관 트럼프 쪽 행정부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2시간 뒤에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하루가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규제들이 이제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은 그냥 이게 정말 단순하게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S&P 500이라는 것 자체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고평가이냐 저평가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과거 평균은 우리가 5년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10년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20년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5년 사이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적정 PER 수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약간의 시계열을 길게 가게 되면 지금의 PER이 다소 조금 높은 건 있습니다. 예, 다소 조금 높은 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QQQ를 한번 보게 되면 예, 최근에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마찬가지로 오늘 밑꼬리 달고 조금은 낙폭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막판에 좀 보였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럽 증시랑 중국 증시에 대해서 1월달, 2월달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미국 증시는 좋지 않은데
유럽과 중국은 잘 갔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리바바가 그래도 고점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중국의 어마어마한 관세를 실질적으로 뭐 100%가 넘는 관세율을 때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알리바바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대 하락을 마이너스 4.9% 하락을 했는데 이 알리바바를 보면 사실 뭐 중국이 좀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정도의 지금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요 주가의 추이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TSMC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번 보게 되면 예, 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방 압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SML이 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좀 예상치보다 좀 낮췄고요. 자, 낮추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7%대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주봉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예, 최근에 조금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크게 빠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크게 이제 낙폭을 크게 내려왔던 요 부분이 사실상 이제 4분기 또는 2025년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가 이때 당시부터 수요가 준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예, 예약 판매율이 급감하다 보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뭐 AI 칩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이런 하락세를 지금까지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 ASML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헤드라인 볼까요, 이제는? 자, 헤드라인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 헤드라인은 자, 1분기 GDP 추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떤 앞으로 미국의 어떤 GDP 성장률이 1분기가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시장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데이터는 거의 안 가지고 나왔어요. 데이터 안 가지고 나오고 뉴스가 많아요.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뉴스 위주로 오늘은 같이 월모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규제에 시장이 좀 폭락했다라는 이야기. 자, 중국이 245%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끝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저 제롬 파월 의장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 번 기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 경기가 그래도 견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약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또 캘리포니아 1분기 등록 대수 6분기 연속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중간중간 또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를 위주로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4.28%로 크게 스파이크가 크게 튀어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뭐 경제 지표 뒤에서 보실 테지만은 소매 판매 지표가 뭐 일부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다라는, 예상치보다는 0.1% 좀 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따른 일부 경기가 너무나도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3월 지표잖아요. 3월 지표다 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4월, 5월, 6월이 더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3월 지표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산 원유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2.35% 상승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62.7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원달러 환율은 1,415원으로서 어제보다 좀 내려왔습니다. 어제보다 좀 내려왔고요. 이건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이죠. 이제 뭐 사실 이 원화 약세가 너무나도 큰 압박이었는데, 네. 자, 일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좀 하락, 좀 원화 강세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대선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그래도 좀 해소가 되는 구간이 된다면, 와, 환율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근데 우리가 이 1,400원에 좀 익숙해져 있나 봐요. 1,400원 올라갈 때 우리 뭐 망하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새로운 이 가격대에 우리가 환율 그래도 높아도 한 1,200원대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이게 원화 약세라는 것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지만은 네. 수입하는 기업들, 특히나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가 있는 그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면 좋죠. 내려오면 좋고,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저도 최근에 장을 보면 와, 이거 물가가요. 장을 봐요?
보죠. 저는 심어요. 심어요? 파도 심고 예, 뭐, 콩나물은 기르고 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어떻게 장을 봐요? 옷도 사면 안 되고 장도 보면 안 돼요. 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돼지도 소도 키우고 싶은데 그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들죠. 예, 불가능하고 닭도 키우고 싶은데 또 불가능하죠. 정육도 해야 되고 그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장을 보면 물가가 너무 말도 안 돼요.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볼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뭐가 제일 놀랐는데. 비싸다고 느껴요? 아니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버섯만 사도 비싸고. 버섯. 그러니까 뭐 아직 파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파도 비쌀 때 진짜 비싸서 예, 파김치를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나 비싸지니까 뭐 반찬도 비싸고 뭐 고기도 뭐 물론 이제 고기가 뭐 늘 비싸지만은 미국산, 캐나다산 좀 싸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그래야죠. 장을 한번 보면 야 이게 진짜 이게 사람들이 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대가 뭘 보면은 싼 거만 고르게 7만 원, 되죠. 8만 원 되니까.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사 먹는 게 더 싸다고 일부는 또 그런 예, 또 그러니까요. 실제 외식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외식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자동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다 여러분들도 다 물가가 많이 똑같이 비싸졌다.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일, 야채 다 비싸다고. 예, 과일 좀 덜 드세요. 예, 당도 많은데 그 뭐가 좋다고 많이 먹어요. 예. 자, 아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 발표 요 내용 살짝 볼까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실적 발표는 이제 TSMC가 내일 우리 장 시작 전에 아마 TSMC를 볼 것 같고요. 어제는 ASM을 발표했고요. 네네. AS 발표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일부 이제 은행주들인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하시는 그러한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TSMC 내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1분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 2.8%로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2%다. 예상치보단 그래도 조금 낫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 수입에 대해서 일부 왜곡된 어떠한 지표들 때문에 요즘에 이제 GDP 나우가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금과 일부 지금의 GDP와 금을 제외했을 때 GDP를 같이 점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선은 만약에 금을 제외했을 경우 그리고 금을 만약에 추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실선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 GDP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금을 포함하게 되면 마이너스 2.2%, 금을 제외하게 되면 마이너스 0.1%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외에 경제 지표 보게 되면 오늘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소매 판매였죠. 소매 판매였는데 사실 3월 달에 인플레이션, 특히나 CPI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4월, 5월, 6월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지금부터 벌써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과가 된 부분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연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매 판매에 대해서도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오히려 뭐 엔비디아 뉴스 또는 뭐 245% 관세에 대한 뉴스, 거기에 따라 또 AMD에 대한 뉴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많이 묻혀 있었던 그러한 경제 지표였다. 하지만 그래도 체크하실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좀 보실 텐데요. 네. 자, 엔비디아의 칩 규제, 그리고 미리 들었지만 중국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뭐냐면 미리 들었는데 중국 엔비디아가 측에 얘기 안 했다고요? 4월 9일에 들었대요. 이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뭐야? 그러면 이거 주주들한테도 말했어야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중국의 이제 많은 이제 업체들 이제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칩 규제가 이미 H20에 대한 규제 아예 뭐 무제한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장을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면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로이터 통신으로 좀 나왔고요. 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웨이는 일주일 전에 중국이 인공지능 칩을 판매하려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미국 수출 규정. 자, 요 미국 수출 규정에 대해서 주요 고객 중 일부에게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화요일에 미국 규제 기관 담당자들이 4월 9일에 자사에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회사에 통보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담당자들이 통보를 4월 9일에 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너희들 금지야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거 판매하려면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연말까지, 이거 잘못 썼네요. 맞네. 네. 저도 어저께 이거 H2O라고 읽었잖아요. 물로 읽었어요, 물 될 뻔했어, 아주. 물 먹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과학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H2O. 우리는 항상 익숙하죠. H20 공급을 기대를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많은 이제 클라이언트죠. 어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이걸 인지하지 못한 채 벌써 다 주문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금지가 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느낌이고 네. 이게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어떤 또 리액션 대응이 나올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엔비디아의 중국 영업팀 역시 이 정보를 얻지 못했대요. 이거 규제하겠다, 라이센스 하겠다라는 게, 물론 이게 지금 H20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4월 9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금지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겠죠. 하지만 엔비디아 중국 영업팀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26일에 끝난 마지막 회계 연도에서 17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총 매출의 13% 정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출의 13%니까 이게 더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좀 때려야 되는 상황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미니멈 13%고 이게 더 확대가 된다라면 더 이제 요 매출,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가 막히는 어떤 매출의 비중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 H20 규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AMD도 문제가 됐어요. 지금 MI308 요 칩 또한 규제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AMD도 같이, 물론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AMD도 이런 규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AMD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냐면, 자, MI308 칩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새로운 요건, 라이센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8억 달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이 라이센스 획득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라이센스 획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무제한 금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승인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근데 또 그 바로 직전에, 물론 저 얘기는 4월 9일 날 미디어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엔비디아의 미국 공장 설립 소식을 전하면서 하고 싶은 엔비디아가 이런 뭔가 절차상이나 엔비디아의 성장을 위한 모든 승인이나 절차를 빨리빨리 처리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중국 관련한 라이센스도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H20을 규제하겠다라고 네. 12시간 전에 그 라이센스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4월 9일이 찝었어요. 아니라 12시간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12시간이 지나고 네. H20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좀 도와주는구나. 근데 12시간이 지나고 H20을 규제하니까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망을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그래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중국에 말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있죠. 왜냐면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말을 아끼는 거죠. 근데 이게 괜히.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이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전략인지를 모르겠는. 셋 다. 뭐 하여튼 그런 것 셋 다 같아요. 같아요. 트럼프의 전략이자 소통 안 되고 합의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도 미국에게 이롭게 되고 결과물이 좋으면 이게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결과물이 안 좋으면은 너희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늘 어떤 무슨 일이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미국한테 뭐 득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힘드네요. 지금 AMD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한이 더욱 심화되면서 영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자, 미국 정부는 4월 9일 엔비디아에 뭐 H27 수출 라이선 필요하다고 통보했고요. 그리고 4월 14일에 이런 규정이 무기한 유효하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완전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온 상황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출렁거렸던 아주 핵심적인 제가 뉴스들만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245% 관세가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125%도 비현실적이었고 145%도 비현실적이었고 다 비현실적인 어떤 숫자이긴 하니까 이건 뭐 300% 올리든 400% 올리든 지금은 이제 무역 자체가 이제 무의미한 상황이고, 자, 중국 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대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 상무부가 일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245%에 달한다고 확인하고 미국의 무역 정책 비합리적인 무기화를 비난했다. 자, 무의미한 관세 숫자 게임이다. 뭐 정말 뭐 웃기다. 뭐 이런 얘기고, 자,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뉴스가 터졌냐면 요게 재밌습니다. 뭐예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하는 모든 우편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홍콩에서 미국이요? 네,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 아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압박이 지금은 무역 관세 때문에 무의미한 상황이니까 완전히 올스탑된 상태고. 네. 자,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회를 해서 가는 홍콩에 이제 가는 모든 택배, 우편, 뭐 모든 것들,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많은 우방국들이 중국의 물품을 우회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방향을 중국이 만약에 막는다면, 네. 이거는 또 미국 내에 엄청난 공급망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홍콩에서 가는 우편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우편이 그냥 우리 편지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택배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항공으로 이제 배송이 되거나 배로 배송이 되는 이러한 것들까지 다 해서 중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시장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홍콩 우편은 수요일에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해상뿐만 아니라 또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둘 다 우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워싱턴이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무역 조항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거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올스탑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5월 2일 날에 이게 그 전에 우리 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미국에 계신 분도 아실 건데, 이런 것들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일정 한 $800까지는 관세 없어요? 수수료 없이. $800가 기준이에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예. 하여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최소 관세 조항을 일단 중단했어요. 예. 중단을 하다 보니까 최소 관세 조항을 중단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은 아래면은 그러한 어떤 수수료나 관세를 면제해주는. 근데 그 이제 면제 안 해준다고요? 그거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수수료를 매긴다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홍콩에서 가는 많은 우편 서비스 자체가 중단이 됐다.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800 맞아요. 그리고 5월 초부터 이러한 패키지 90% 관세 또는 $75 고정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5월 초부터. 그리고 이제 미국 세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으로 최소한 수입은 2016년 92억 달러에서 네. 2023년 545억 달러로 늘었는데 지금 더해요. 지금 더한데 이거 중국에서 제가 중국산 패키지, 중국에서 가는 그런 자체가 선적의 약 60%를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영향력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쵸. 사실 월마트가 중국에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월마트 주가가 빠졌는데 월마트 내부에서 팔고 있는 60%가 중국 제품입니다. 사실상. 아니, 우리도 우리나라에 제품들 마트 가서 보면은 다 중국산이에요. 다 뭐 택 보고 맞아요. 예. 그릇 밑에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예. 맞아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노트북, 뭐 마우스, 맞아요. 예, 전부 다 지금 중국산인데 하여튼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이것도 나오다. 메이드 인 차이나네. 이거 일본 제품인데. 그러니까 몰랐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손에 집힌 거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닐까요?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요. 예. 제 마우스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중국이 뭘 안 만들면 그냥 세계가 다 멈추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 메이드 인 네. 차이나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와. 엄청난 큰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는 또 뒷걸음질 치는 모습 자체는 정치적인 입지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렇죠. 지금 내부에서도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그런 뭐 지원금 자체를 안 받겠다. 뭐 반유대주의에 관련돼서 너희들 그런 부분을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하버드에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지금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 저 미국에서 뭐 많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 지금 25시간 동안 뭐 필리버스터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너무나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현재 지지율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뒷걸음질 치다 보면은 너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이렇게 경제를 완전 파탄 내놓고 자, 이러한 어떤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또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나도 막강하고 예, 그러다 보니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지는 우리가 전망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쵸. 쉽게 이게 풀어질까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오늘 뭐 파월 풋이 있을 것이냐라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요거 약간 시장 딱 꺾일 때가 파월 의장 그 인터뷰 때예요, 혹시? 한 번 이렇게 맞아요. 내려가다가 훅 꺾였잖아요. 맞아요. 훅 꺾였죠. 그때가 이제 파월 인터뷰가 맞아요. 나올 때죠. 예. 그때입니다. 그때. 얄미워라. 얄밉다고요? 표정 봐요. 근데 파월 의장, 뭐 파월 의장이 죄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지 뭐. 둘 다. 예.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네. 사람 싫어하면은 제 마음이 더 힘든 건데 예. 그냥 두 분 다 죄송하지만 예. 싫으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힘들게 일단 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가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성장 촉진 사이에서 연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물론 많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경제와 좀 다른 이야기들도 그 중간중간 발언 사이에 있었고요.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일단은 관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도 그러한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런 내용을 우리는 알잖아요. 투자자분들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그 위치에서의 발언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지금 정부랑 굉장히 대치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트럼프랑 대치각. 그럼 약간 그런 뭔가 연준의 역할. 이렇게 뭐 물가나 이런 관세 영향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연준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시장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우리는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관망하겠습니다. 남일 저기 간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원래 있는 그대로 네.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발언에 힘이 너무나도 많이 쏠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보다도 정말 현실을 직시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희망이라기보다는 네. 절망이 놓여 있지만 연준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기업 CEO의 마인드고 연준 의장은 달라. 내가 연준 의장 하고 싶네요. 네, 연준 의장은 뭐 우리 기업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오늘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그러한 독립성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일부 좀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관세 이렇게 되지만 우리 연준에서 열심히 힘을 합쳐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트럼프가 압박을 줘가지고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그렇게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통제하는 것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격차가 해소될 것을 예상되는 뭐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데이터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월풋 우리가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월풋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파월풋이 없었다. 이건 반도체 규제만 있었고 파월풋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은 실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 사이에서 제가
뭐 연결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리면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저도 약간 보면서 그러니까 정책 외에 산업 얘기도 하고 맞아. 암호화폐 얘기도 하고. 예. AI 관련돼도 얘기했는데 이거 AI 뭐 구글보다 더 나은 버전이기도 하지만 사람보다 더 나은 버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AI보다 사람보다 AI가 사람보다 낫다. AI가 좀 나은 버전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뭐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도 그렇구나 했고. 네. 자,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했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네, 되게 이례적이. 저도 좀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없던 법적 규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뭐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의외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완전 고용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문제이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연준은 절대적으로 해외에 달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달러 쇼티지가 나오면 우리가 달러를 더 제공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 안에 이제 뭐 보유고라는 뭐 이제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좀 나오긴 했는데, 자, 보유고는 여전히 풍부하지만 연준이 대차 제조표를 완전히 중단할 시점에는 가깝지 않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긴축이나 이런 연준이 가고 있는 방향은 그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회사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만약에 수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좀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정책 효과로 인해서 연준이 목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자, 올해 잔액 목표에서 멀어지고 내년에 재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일부, 지금 관세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약간은 또 뒤로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계속 이제 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약간의 시계열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짚었습니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명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이터 기다리겠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증대됐다. 그리고 하지만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요거 이제 지난 우리 연설 때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요런 거는.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안정 없이는 강력한 노동시장은 가질 수 없다. 요게 아마 또 핵심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오늘은 뭔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또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질문이 나왔어요. 기자가. 자, 주식시장에 대한 연준의 풋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없죠. 없습니다. 노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풋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1분기 테슬라 등록 대수가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캘리포니아 1분기 테슬라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 감소하면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단 점유율이 1년 전에는 55.5%였는데 이게 43.9%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 이번에 모델 Y 주니퍼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나왔고, 뭐, 네. 미국에서는 뭐, 워낙 더 일찍 나오긴 했는데, 엄청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이제 요거를 살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주니퍼? 테슬라 차주가 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네, 그래서 주니퍼를 아마. 박진영 요새 돈 많이 버셨나 봐요. 아니, 뭐, 좀 쪼개서. 풋 했어요, 혹시? 아니. 막 쇼 사고 막 아니. TQQQ 사고 막 그랬어요? 이제 뭐, 캐피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예. 자, 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군요. 자, 그러한 축하드려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네.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오늘 제가 너무 또 흥분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줌마 같다고. 제가 아줌마죠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가씨는 맞는데 나이상으로는 제 주변에 친구들 뭐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들 많거든요. 아줌마는 맞는데 그 아줌마의 기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뭔가 흥분하고 갱년기 갖고 이러면 아줌마인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저기압으로 지금 심리 상태가 좀 떨어졌으니까 예, 지금 방금 고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우 툭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이 영롱한 이 자태 어떡해. 그냥 3%는 좋은 방송. 저는 아침부터 소고기를 먹여줘. 진짜 예. 먹는 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 만두도 좀 줘요. 저 만두 엄청 좋아하는데 종류별로. 야.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죠? 저희가 아까 죄송해요. 드리면서 먹고 있어가지고 한우 툭불인데 98,000원대예요. 아까 우리 박 팀장님이 되게 마음 아픈 얘기 했잖아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너무 비싸. 장을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한우 툭불은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98,000원에 가지고 왔고요. 요거를 또 그냥 구워 먹으면 또 냄새나고 연기나고 해서 또 집에서 그 고기 구워 먹으면은 막 좀 이렇게 타박받고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기 되게 많은 제품 다시 한번 가져갔습니다. 기패 4세대 와이드 무연 그릴. 요거는 이제 139,000원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도 이제 많이 판매가 돼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기나 기름, 냄새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5중 필터 기술로 연기 제로. 그리고 1, 2차 저희가 완판하고 나서 앵콜 요청이 많아서 다시 가져왔으니까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온라인 시저가로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고기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신선한 방송입니다. 소고기를 아침에 먹는다는 발상으로 주식을 해야 합니다. 왜요? 고기 아침에 먹는 게 힘들어요? 저는 아침에 먹는 거는 괜찮은데? 힘들어요? 박 팀장님? 미국 좋죠? 사람들이 아침에 베이컨 먹잖아요. 베이컨. 우리나라 따지면 삼겹살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좋잖아요. 미국 사람들 단백질 섭취딱 하면서 계란에다가 삼겹살 먹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 인생 뭐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인 거죠. 주식 떨어졌다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하다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랄게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